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정선 군수 후보자 기호 1번 최승준입니다. 소통이 좀 부족했지 않았냐 하는 그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2010년 7월 1일 군수에 취임해서 국민들과 약속한 여러 가지 지역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 열심히 일하면은 국민들이 다음에 다시 선택을 해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만 가지고 앞만 보고 좀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낙선하고 나서 정선군을 다시 돌아보면서 또 국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크고 거창한 그런 사업보다가 우리 작은 일의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고 또 그런 그 애로사항을 표출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귀를 좀 기울였어야 되는데 좀 너무 큰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또 국민들의 그러한 이제 절박한 불편함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저한테 지금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낮은 자세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부분 행정력이든 이제 예산이든 좀 투입해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은 상대 측에서 저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렇게 흠집을 낼 만한 비방할 만한 그런 소재가 없는가 보다. 편가르기 군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뭐 법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도덕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근거도 없고 이제 논리로 뭐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뭐 하여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제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군수를 재임했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선군청 홈페이지에 인터넷상에 자유 게시판에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상대 진영에서 저 개인이나 아니면 군정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근거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일 공세를 이어져 왔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서 4년 동안에 뭐 수백 건이 넘는 그런 이제 정제되지 않은 내용들로 정치적 공세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저는 뭐 많은 피해를 봤었고 또 상대 진영에서는 그로 인한 정치적인 이득을 많이 보았으리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 퇴임한 이후 오늘까지 비교해 보시면은 정선군청 홈페이지가 뭐 거의 퍼펙트할 정도로 단 한 건의 저나 저를 지지하는 어떤 분을 통해서도 군정에 대해서 아니면은 군수 개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그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만 놓고 비교를 하더라도 어떤 진영에서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하는지를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자, 이런 그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비교해 보시면은 어떤 그 쪽에서 편가르기를 했는지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저보고 편가르기 군수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오래전의 과거는 뭐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최근 지난 정부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그들이 임명해서 내려온 강원랜드의 임원 또 그들에 의해서 경영되는 강원랜드의 이 형태.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지역이 이제 원론적으로 배제되고 그런 상태로 이제 지속이 되어 와서 현재까지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로 이제 임원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개선을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지자체의 단체장이라든지 뭐 또 의회 의원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그 야당 소속이지만은 이번 6.13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부터 이렇게 교체가 되면은 강원랜드 임원진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에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공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강원도 산하의 외청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청을 설립을 할 것을 이제 주장을 해서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반드시 설립해서 우리 정선 지역에다 그 폐광지역개발지원청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그리고 우리 강원랜드 그리고 폐광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그리고 폐광지역 4개 시군 또 더 나아가서 뭐 문경, 화순, 보령까지 하면 7개 시군도 되겠지만 강원도청 산하니까 우리 4개 시군만 해가지고 지역과 지역의 뭐 주민 대표 그런 단체들 지역 살리기 공동 추진위원회나 또 4개 연면의 번영회 4개 시군의 번영회 또 지방의회 그리고 강원랜드 그러니까 이제 한 지붕 아래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있을 우리 폐광지역의 모든 지역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그곳에서 논의하고 또 산자부와 강원도와 강원랜드와 지역을 서로 이렇게 융합해서 폐광지역의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시간만 보내고 또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고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라도 우리 후배들이라도 우리 지역이 살만한 희망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청 설립을 그리고 유치하는 것을 제 공약으로 이번에 대표 공약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지난 선거에 그 낙선하고 나서 그 4년 동안에 우리 군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군리부려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추진해왔던 그 사업의 개요를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정부로부터 어렵게 1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강원도에서 100억 그리고 우리 군비로 100억 이렇게 30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규모에 맞게 설계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시공사도 강원개발공사하고 다 협약해서 해놨고 또 부지도 동원 탄자 부지에 동원 그 이현 회장님 자제분 이혁배 회장을 만나서 어렵게 그 땅도 다 5,000평을 확보를 해놓고 굳이 우리가 땅을 거기다가 이제 강원랜드 섹터 안에 있는 동원 부지 땅을 그렇게 구하려고 했던 이유도 사후에 이 군리부려운이 지어지고 난 뒤에 강원랜드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섹터 안에다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는 명칭이 군립의료원이지만은 저는 그 병원의 명칭을 하이원 의료센터로, 하이원 메디컬 센터로 이렇게 간판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강원랜드 직원 4,000여 명, 또 비정규직 직원들, 협력사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도록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병원을 새로 지어서 건강검진센터만 좀 고급화해서 잘 만들어 놔도 회사 직원들하고 정선군청 직원들하고 거기서 건강검진만 받게 해도 이 병원의 기본적인 운영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경영 전문가들이 이제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진료 과목을 좀 특화해서 산부인과, 소아과, 그리고 성형외과, 또 스키장이 있으니까 정형외과,
이런 정도의 진료 과목을 아주 특화해서 우수한 인력도 좀 진료 인력도 모셔오고 또 시설도 최신 장비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봤거든요. 오히려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강원랜드의 이제 그 청정한 자연 환경 그리고 해발 고도 700m 이상의 건강에도 좋은 우리 지역에 와서 휴양하면서 특급 호텔이 2개나 있고 또 콘도만 해도 1000실이 넘을 정도로 그런 시설이 잘 돼 있고 골프장, 스키장, 뭐 게임장까지 다 있으니까 이제 최근에 또 워터파크까지 들어왔으니까 가까운 이제 동남아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관광객들도 정선에 찾아와서 강원도 리조트에 뭐 주변에 숙박하면서 가족 단위로 와서 뭐 가족들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필요한 대로 골프를 치던가 뭐 스키를 타던가 또 게임을 즐기던가 아이들은 뭐 워터파크에서 놀기도 하고 또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아주 좀 이 성형 시술을 실력 있는 그런 의료진과 시설을 갖춰 놓으면은 그분들 와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이제 뭐 시술도 받고 좀 그런 병원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후에 이제 후임 군장이 들어서서 그 어렵게 확보해놓은 국도비를 다 반납하고 군비를 들여가지고 지금의 이제 군립의료원이죠. 과거에 한국병원, 연세병원이라고 됐었고 과거엔 또 동원탄자였고 지은 지 40년이나 된 그 노후된 건물을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예산을 들여서 인수를 해서 그 다시 또 위탁을 그 병원 법인에다가 준 거죠. 그 경영 형태가 제가 뭐 정확히 뭐 자료가 없어서 짚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주변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경영이 방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뭐 병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를 조금 들이고 뭐 이제 많은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적자를 군에서 다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인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의사들 평균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진료를 받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 의사 선생님들이 뭐 연세 드셨다고 해서 실력이 없고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은 대부분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 그것도 이제 거의 70 이상의 고령 되신 의사 선생님들이 2억 5천 정도의 연봉을 받고 거기 근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연봉을 이제 그 보수를 들여서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것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또 많은 주민들이 지금 불만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불친절하다 병원이 가서 아주 뭐 그 좀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응대를 받고 이렇게 돌아오셔서 아주 속상하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참 그 아까운 귀중한 군 예산을 1년에 수십억씩 거기다가 적자 보전을 해주면서도 국민들이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제 동네 조그만 그 의원들급보다 또 환자가 지금 더 적은 상태고 그나마 또 그 지금 뭐 이 건물이 노후돼서 그것을 다 이제 보수 공사를 하느라고 거의 뭐 벽체를 다 털어내고 골조만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인데 한번 이제 가봤어요. 가보니까 골조도 많이 낡아서 이렇게 균열이 다 가 있고 과연 저기다가 이렇게 그냥 포장자재를 이제 껍데기만 다시 씌워가지고 저 건물이 얼마나 그 내구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있고요. 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층고가 낮습니다. 이제 천정고가 낮아서 지금 보통 이제 그런 병원 시설 같은 경우 3m, 5m 정도까지 천정고가 높아야지 의료 장비들,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장비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40년 되다 건물이다 보니까 천정고가 워낙 낮아서 의료 장비가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층까지 뚫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얘기까지 들었을 때는 참 서글픈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렇게 계획을 제가 추진하던 그런 계획을 전부 다 무산시키고
그렇게 이제 인수를 해서 지금같이 한 이유가 예산이 제가 기획했던 것이 이제 그 사업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투자되는 것이 거의 그 제가 새로 지으려고 했던 그 규모만큼의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가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어서 뜻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공사를 중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단은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군수로 취임하게 되면은 우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고 필요하면은 우선 좀 모든 사업 추진에 중지를 한 상태에서 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잘 살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명분만 가지고 복원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사후에 와서 우리 국내에선 유일하게 스피드 스키 이제 시설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곳이거든요. 국제적인 규격을 갖추고 IOC에서 인증을 받은 그러한 중봉 알파인 스키장 굉장히 아주 희소 가치가 있고 우리나라로서는 꼭 보존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져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 시설을 앞으로 더 활용을 해서 더 발전시켜서 2022년에 치루어지는 동계 아시안 게임 그리고 월드컵 대회 또 그 같은 해에 이제 치러지는 행사가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국내외 각종 그 알파인 경기 대회를 겨울철에 이제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농특산물 또 판매하는 그런 이제 해서 지역의 경제도 부흥시키고 또 많은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에 찾아오게끔 해서 올림픽 유산으로서 영구히 이렇게 존치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겨울철에는 뭐 당연히 그렇게 스키장 시설을 활용하지만은 나머지 3계절도 이제 해발 1400m 하봉까지 이렇게 곤도라가 연결이 돼 있어서 손쉽게 상정산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아마 국내에서 1400m 지점까지 곤도라가 연결된 것은 또 이것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곤도라를 이용해서 사계절 관광객들이 이제 손쉽게 상정상으로 가서 하봉에서부터 상봉까지 트레킹 코스도 개발하고 또 야간에는 천문 이제 별을 보는 그러한 시설로도 활용하고 또 곤도라를 타고 올라가서 인도나 아니면 관리도로를 통해서 MTB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또 걸어서 이제 도보로도 내려올 수 있고 스키 슬로프에는 야생화를 식재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거기서 무슨 뭐 생약초나 이런 것도 생산할 수 있고 아마 다양한 그런 컨텐츠가 거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관광지들하고 KTX가 들어오는 진부역사까지 수강계곡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열양의 아우라지 그리고 레일바이크를 이제 북평면까지 나전역까지 연장해가지고 정선, 읍의 오일장 그리고 아리우스 이런 이제 그렇게 벨트화해서 정선군 북쪽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랜드마크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영묘 사업에 투자해서 북한 지역 뭐 민자도 유치하고 또 산림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이제 특화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준비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 대북 교류 사업의 산림녹화 사업 묘목 공급은 정선군이 아주 제일 첫 번째 그런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하는 것이고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저희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보고 싶고, 이 사업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면적이 될 겁니다. 그런 물량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지역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많은 일자리도 창출해내고 또 경제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꼭 좀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 교통권을 좀 확보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상버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군수에 취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상급식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의무급식이라고 이렇게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이제 학부모가 부담하던 그 급식 비용을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정선군에서 부담해서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교의 학생들 4,400명 되는 학생들을 전부 다 학부모 부담 없이 점심급식을,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자재로 갖다가 공급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그와 같은 논리로 우리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모든 시내버스에 대해서 무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방법이 공영화가 되겠습니다. 버스를 완전 공영화해서 지금 강원여객, 그리고 영암운수, 화성여객, 화성고속 이렇게 4개 버스 회사에 22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버스들을 전부 다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제 차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권리까지 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 운행을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노선만 운행을 하고, 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용객이 적은 그런 노선에는 택시를 이제 보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군민이 이동할 수 있게 하면은 예산도 훨씬 적게 들고 또 더 국민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버스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했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의문이 남는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4개의 버스 회사에다가 연간 버스 회사 그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긴 거리 계곡을 따라서 마을 이렇게 한 20-30호 있는 마을까지 버스가 진입하면서 군민을 승객을 한두 명 태워서 나오기 때문에 그 큰 버스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거기다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조해주는 그 액수가 연간 한 3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4개 버스 회사에다가. 이것을 이제 쉽게 계산하면은 그 버스 22대를 우리 군에서 다 맡아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도 30억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도 않고도. 이제 행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이 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을 비롯해서 몇 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이제 차별은 두어서 65세 이상 되신 국민들은 모든 시내버스를 다 무상으로 이용을 하시고, 또 우리 일반 국민들 65세 이하 이제 국민들은 1회 1,000원만 내면은 그날 하루는 어디를 이동하시든 몇 번을 갈아타시든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백전 같은 경우에 정선 5일장에 어르신들이 나오시려면 버스를 한 2번, 3번 갈아타고 하시는데 한 7,000원 정도의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왕복하면 14,000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것을 다 무상으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난 동계올림픽 게임 기간 중에 우리 관내 모든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다 운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이나 평소에 바쁘지 않은 어르신들이 시장에 가고 싶어도 그런 요금이 비싸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시는데, 무상으로 운영을 하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친구들하고 같이 나오신다 이거죠. 나오셔서 시장에 나오셔서 장구경도 하시고 머리 파마도 하시고 짜장면도 같이 사 드시고, 이러면 지역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건 이미 다시 미리 시행한 그 지자체에서 입증이 된 그 사례들이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버스를 무상으로 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거든요. 내수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지역 경제에 바로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짜장면 가게도 잘 되고, 뭐 시장도 잘 되고, 예, 뭐 미장원도 잘 되고, 더불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예,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업은 제가 꼭 추진해 보고 싶고요. 또 뭐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서 다른 부분에 우리 국민을 위해서 투자되고 쓰여질 돈이 감해진다면은 뭐 부담스럽겠지만 잘 하고도 오히려 예산이 지금보다가 더 절감이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을 거의 공짜로 무상으로 버스를 다 타게 해드리고도 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후보자인 저 최승준입니다. 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시면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가칭 공론화위원회라는 기구를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우리 지역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거든요. 갈등 요소를 내포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군청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 그 자리에다 다시 짓느냐 아니면은 제3의 장소에다가 선정을 해서 옮겨서 짓느냐 하는 이런 문제, 어떤 한두 사람의 결정, 권력을 가진 한두 사람의 결정으로 이것이 진행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또 전문가 집단에 의한 조언에 의해서 우리 정선군의 100년을 내다보고 이제 한번 지면은 뭐 다시 이전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까지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정선군 전체 1220평방킬로미터의 어떤 그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그 형태라든지 앞으로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관광 여건이라든지 뭐 주거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을 해서 또 국민들의 설득과 뭐 이해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그곳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의회에 맡겨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할 것이냐, 뭐 어떤 방법도 저는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시키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어떤 형태인가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인가요? 5호기인가 그 신설하는 문제, 이제 기초가 막 거의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의하고 논의하고 연구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그대로 따라서 청와대가 시정책을 결정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면서 여러 가지 뭐 국민들 간에 그런 이견도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 뭐 외국 회사나 뭐 이런 데하고 좀 손해를 일부는 보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대다수 국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따라주고 믿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모델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군청 청사의 뭐 신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아까도 언급 여러 차례 됐습니다만 군립의료원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이런 이제 또 중봉 알파인 스키장의 향후 이제 운영 형태라든지 그런 우리 군의 중요한 현안들을 국민들의 대다수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공론화위원회에는 예를 들자면은 지금까지 우리 지방 정치에 참여했던 그 선배님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전에 하셨던 역대 군수님들, 또 의회, 군의회에 뭐 의장단에 참여하시고 또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지역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애정도 가지고 있고 지역이 잘 발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축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각계각층에서 뭐 농업 분야나 관광이냐 문화냐 예술 체육 산업 또 계층별로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까지도 다 참여하는 그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산하에 전문가 집단들이 분야별로 필요한 대로 다 구성이 돼서 조언을 받아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갈등 해소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된 국민들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은 동기부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이렇게 기꺼이 적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대로 상대 후보인 자유한국당의 유승근 후보는 오랜 그 공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 민선 단체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좀 어떤 한쪽 부분에만 이렇게 평생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 전체를 지역을 이해하고 또 국민들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서부터 지역개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영월댐 반대운동을 주도를 해서 10년 후에 정부로부터 그 백지화 답변을 드러낼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또 지역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눈 감고 있지 않았고 지역의 청년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도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업도 한 20년 정도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면서 그런 경영 노하우도 다 습득을 했고 또 지역의 이 협동조합, 뭐 은행이죠. 정선신용협동조합의 이사로 또 이사장으로 이사장면 이제 2회에 걸쳐서 8년 동안 정선신협의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자산을 100억에서 300억으로 이렇게 증자를 시켰고 또 그 조합 건물조차도 아주 정선 시내 읍내 중심가에다가 이렇게 마련을 해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을 정도로 그런 이제 능력도 제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많은 그런 그 금융 회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로서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을 해서 초대 회장을 또 3년간 이제 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회복지 인력을 배출을 했고 또 사회복지 대학도 유치를 해서 지금 정선군의 뭐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또 장애인 그 중증장애인 치료시설 그런 또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그 뭐 노인 요양기관 뭐 시니어센터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그 인력들을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그 노력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 사업이 아주 점점 확대되고 기구가 늘어나고 하는데 시설도 늘어나고 인력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지방의회 의원으로 기초의원으로 4년 동안 활동했고 또 두 번째 재선돼서 4년 동안은 전후반기 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군정 전체를 돌아보고 또 지역 주민들과도 대화하고 하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 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전체를 볼 수 있는 토탈 행정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분야의 그 하위직 공무원이나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한 번 농업이면 농업, 관광, 뭐 경제, 건설, 뭐 사회복지, 행정 이런 쪽에 한 자기의 맡은 분야만 하는 것은 군정 전체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의회 의원은 매년 군으로부터 각 실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모든 문제점이라든지 또 진행 과정을 다 들여다보고요. 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 의결을 하면서 또 역시 예산에 관해서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하고 지역을 살펴보는 그런 토탈 행정을 다 경험을 하고 그것을 8년을 했고 또 군술도 직접 4년을 하면서 그런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제 자랑하기는 좀 불편한 그 점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고 또 직접 그런 행정 경험도 하고 그랬던 후보는 좀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거기다가 더 하나 소중한 경험은 바로 지난 선거에 낙선하고 그 이후에 4년 동안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저는 가장 소중한 경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경험보다도 4년의 경험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갈 것이고요. 상대 유승군 후보께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행정을 경험한 장점도 있지만은 어떤 시야가 좀 좁을 수도 있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 물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소리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직접 체험해 본 것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중앙 간부로 있을 때의 능력하고 최고 책임자가 돼서 군정 전반에 거친 모든 책임을 지고 또 그런 경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능력의 한계가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모든 면에서 조금 낫지 않나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18년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의 정말 현명한 판단과 선택으로 우리 군의 미래가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잘 구분하셔서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과거 석탄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 인구가 13만 8천까지 가던 그런 아주 거대 군이었었는데 지금 10만 인구가 외부로 다 이렇게 떠나가고 3만 8천 정도의 인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매년 1000여 명 가까이가 외주로 유출이 이사를 가시거든요. 또 최근에 이제 귀촌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구가 자꾸 줄어간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이제 위기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농업, 농촌 또한 그 경쟁력을 자꾸 잃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채소 같은 것도 이제는 좀 시장이 많이 축소가 됐고 또 애써 지은 농사를 잘 지어놔도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폐농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농업 농촌에도 새로운 또 활력을 찾아야 될 그런 이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관광객 숫자도 예년 같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또 폐광 지역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또 주거 환경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의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 또 갈등과 그런 이제 발전이 답보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연 우리 정선을 좀 미래가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러한 배경과 힘을 가진 후보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잘 헤아려서 6월 13일 날 소중한 한 표를 저에게 좀 이렇게 지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고 있고 또 신뢰를 보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또 당선이 유력시된 우리 최문선 도정과 함께 힘있는 여당 군수로서 정선군의 산적한 모든 현안을 해결해 나갈 지도자로서 제가 앞장을 서서 정선군을 이끌고 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